아, 저희 아들이 올 3월 달에요. 예. 친구랑 길을 가다가 이제 저기 전화 통화를 막 욕설을 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사람 얼굴을 쳐다봤대요. 아, 네. 그랬더니 이제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제 시비를 걸면서 예. 저희 아들 친구랑 싸움이 난 거예요. 음. 네, 근데 저희 아들은 말리다가 예. 그 가해자한테 턱을 맞고 이제 어. 넘어지면서 밀쳐서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쳤어요. 예. 그래서 전치 6주에 진단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2주 입원하고 퇴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이제 3자 대면을 한다고 나오라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친구랑 같이 갔어요. 네. 근데 그 가해자 그분이 막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막 사과를 막 하더래요. 네. 그러는 상황에서 형사분이 그러면서 그럼 형사 고소는 취하할 거죠?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냥 뭐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지금 26살밖에 안 되고 지금 공부만 했던 애라 예. 그쪽에서 막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나오니까 네. 저희는 그때까지 형사고소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보자. 사과를 하면은 그냥 합의를 해주고 예. 아니면 고소를 할 생각으로 그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거기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랑 둘만 보냈더니 그냥 그 형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또 그쪽에서 막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보상을 하겠다. 네. 뭐 일주에 50만 원 해서 6주니까 뭐 자기가 300 정도 뭐 합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럼 병원비는 어떡하냐. 예. 병원비는 305만 원이 나왔어요. 네. 2주 입원했는데 네. 보험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랬더니 자기가 그것도 다 떠안고 가겠다.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뭐 형사분도 또 그 형사고소 뭐 안 하실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얘가 그냥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 협의서를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합의서도 못 쓴 상태에서 예. 또 그 가해자분이 막 그때 그랬대요. 지금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네. 위독하시다. 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서둘러 갔대요. 음. 그래가지고 애가 합의서도 못 쓴 상태에서 그냥 그 가해자는 그냥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애들 생각에는 그냥 나중에 또 뭐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쓰면 되겠지 생각에 그냥 집에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온 상태에서 애가 이제 뭐 그분한테 이제 전화번호는 아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병원비 얼마에 뭐 저기 당신이 뭐 50만 원 생각했으니까 300에다가 뭐 네. 이렇게 해서 애가 이제 그걸 내역서를 보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뭐 대답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여서 저희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합의금이나 뭐 병원비 같은 거 전혀 보내주지 않고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합의서를 예. 그때 거기서 썼어야 되는데 합의서도 예. 안 쓰고 그냥 그분이 막 아. 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니까 네. 아무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애가 막 한 번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예.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예. 저희도 무조건 형사고소를 하느니 그분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고 뭐 합의를 해주든지 뭐 고소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네네. 어머니께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김보람 네. 변호사님 옆에서 함께 듣고 계셨으니까요. 어떻게 네네.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 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지금 합의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인가요? 예. 그냥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막 그러고 서둘러 갔대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가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 내역서랑 그런 거를 보내니까 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이라고 상중이라 그래서 네. 또 애가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알았다 그러고 저희 아들이 그냥 끊었대요. 다음에 얘기하자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걸 보냈더니 뭐 연락도 없고 아무 뭐 그냥 보고 톡을 보냈더니 그냥 보고 그냥 씻기만 하고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형사 절차에서 이제 경찰서 가셔가지고 대질 그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예, 고소 취하하시고 난 다음에 네. 뭐 이 그 제명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통지서를 받거나 하신 게 있나요?
요청. 그래서 저기 아들이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 그냥 기소유예 떨어졌다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너 그러면 거기 사인을 해줄 때 거기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뭐 합의 조건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합의서를 써준 게 아니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서를 써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뭐 읽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형사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거를 보고 싶다 그랬더니 검찰청에 가서 조회를 하라고 그러시더래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대학원을 다녀갖고 뭐 연구하는 애라 시간이 네. 너무 안 나서 아직까지 검찰청에 가서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기소유예로 처리된 걸로 봐서는 폭행은 아니고 이제 전치 6주 상해가 나왔다 보니까 상해죄로 조사를 받다가 그 네네. 고소 취하하는 것으로 그 이제 처벌불원 의사로 내식 고소 취하를 하시고 네.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까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 그 가해자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뭐 기소유예 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뭐 아무 연락도 없고 네.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만 답답하고 이게 무슨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네, 그쪽은 네, 너무 네. 느긋한 것 같고 저희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그러는 심정이에요. 네, 사실 이 기소유예 처분이까지 난 상태에서 고소 취하서까지 제출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네네.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네, 다만 보통은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이제 폭행 사건에서는 또 상해에서 네. 이제 고소 취하를 하든지 하는 그것이 제출되는 것이 불구속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을 가서라도 자기가 양형에 대해서 이제 감형되는데 가장 주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걸 네. 받아내려고 사실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네네. 합의서에는 돈을 네. 받고 뭐 이제 그 합의금을 일정 부분 받고 뭐 더 이상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수사기관 혹은 이제 재판부에 해준다. 보통은 이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예, 이제 근데 저도 아드님이 이상해요. 그 경험이 형사분이 그러면은 네. 합의서를 뭐 네. 써서 쓰고 뭐 형사고소를 네. 취하하려는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형사분은 애들한테 그냥 형사고소만 취하하라 그러고 합의서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해준 게 그 형사분이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별도의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아드님께서 의사표시한 이제 고소 취소에 관해서 이제 쓰신 부분이 무효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뭐 네네. 억지로 쓰게 하거나 이런 상황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걔도 이제 뭐 네. 26살이니까 성이니까 자기가 네. 뭐 사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거에 네. 대해서는 저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형사 절차를 다시 개시해서 시작하시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실 거고 다만 그 형사적인 절차에 대해서 고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만 하신 것이지 네. 추가적인 손해에 관한 배상 문제는 어떤 네. 것도 쓰시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포기하신 네, 것도 네. 아니고 얼마만큼 받겠다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네.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소송을 통하면 또 뭐 직접 소송하시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금액이 또 아주 높은 게 아니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만 사실 몇백만 원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치료비, 실질적인 치료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위자료조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시면 좋은데 네. 네, 만약에 계속해서 그 가해자 쪽에서 이제 나는 기소유예 형사에서 기소유예 났으니까 네, 다른 건 필요 없다. 네, 아들이 뭐 톡을 네. 보내고 뭐 그래도 그냥 네. 읽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네. 저기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제주도 학회 갔다 네. 올 때 이제 전화가 왔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뭐 양아치가 아니다. 네, 그리고 내가 뭐 돈을 안 주겠다 그랬냐. 음, 예, 그러면서 거기 네. 경찰서에도 자기가 뭐 일주일에 50만 원 해서 6주니까는 300만 원 생각하고 그다음에 병원비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네, 병원비는 305만 원 나왔다. 음.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다 떠안고 가겠다고. 네, 그때 이제 저기 그 직접적으로 싸운 우리 저기 아들 친구 네, 그 둘은 이제 쌍방으로 합의가 됐고 저희 아들은 이제 피해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형사분도 그 소리 다 듣고 저희 아들 친구도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한 그래서- 600만 원 정도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고소 취소까지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반응이 없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예. 60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쓰거나 문건이 네. 남아 있는 건 없는 상태시고. 예, 엄마가 네. 위독하다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막 서둘러서 그냥 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인한 그것도 제대로 안 보고 갔다고 형사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났다는 것 자체가 뭐 그 혐의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혐의 네.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뭐 초범이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기소 자체만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폭행 사실은 이제 수사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그 수사기관에서 얘기됐던 수준 정도로 한번 협의를 시도를 해 보시고요. 근데 네. 지금처럼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면 뭐 네.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하시는 수밖에 없긴 해요. 이제 법원 민사 절차로 가시는 건데 네. 이 상대방의 그 폭행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네네. 이 손해배상 청구도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네. 지나고 나시면 나중에는 청구를 하고 싶어도 소멸시효가 도가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협의를 시도를 해 보시되 안 되시면 지금 민사 절차까지 뭐 안 하기로 합의되시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치료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 미자료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네. 해서 보통은 이제 600만 원 정도로 우선은 얘기가 됐으나 저희가 소송 들어가면 조금 더 높여서 청구를 하게 되긴 하거든요. 이제 좀 네네. 법원에서 직권 감액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네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 있고 네.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